여보, 나 지금 엄마 병원인데 조금만 일찍 와줄 수 있어? 카톡 메시지를 쓰다가 수진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손가락이 떠 있었지만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수진 씨는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링거 끌고 가는 소리, 간호사들의 발소리, 보호자들의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 옆 중환자실 문 너머로 75살 친정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한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쓰시게 됐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습니다. 의사는 최소 6개월은 집중 재활이 필요하다고, 혼자 생활은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찔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아버지도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많이 잃으셨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수진 씨는 자연스럽게 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 2년 전 헤어진 그 사람. 연락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진 씨는 병원 복도에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년 전 그날 자신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있다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자신의 부모가 아프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 남편 생각이 난 것입니다. 민수는 나를 다시 받아줄까? 수진 씨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 작성 창에 떠 있는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지금 엄마 병원인데 조금만 일찍 와줄 수 있어? 하지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그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수진 씨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잡으시며 주저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가 급히 119를 불렀고 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수진 씨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민수 씨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거라고. 응급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로 인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내고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말씀도 조금 어눌하셨습니다. 의사는 민수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혼자 생활은 어려울 거라고. 보호자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한다고.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좋아지실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그리고 누군가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것도 안타까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요양원은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고 요양보호사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모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수진 씨는 믹스커피를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아직 아이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 없다고. 요양보호사를 쓰든지 민수 혼자 모시든지 하라고. 민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주변 사람들만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 모시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자신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고. 민수 씨는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하냐고, 자신의 인생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민수의 어머니니까 민수가 알아서 하라고.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민수 씨는 그게 사람이 할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살 것인지 시어머니를 모실 것인지. 민수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하자고. 수진 씨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결혼 3년 만에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 수진 씨의 일상은 꽤 괜찮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명절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은 좁았지만 마음만은 넓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퇴근 후엔 친구들 만나고 주말엔 혼자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에 혼자 3박 4일 여행을 가기도 했고 부산 바다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와인바에서 늦은 시간까지 수다를 떨기도 했고 주말 아침 늦잠도 실컷 잤습니다. 친구들이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수진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민수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문제였다고. 자신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다고.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고 남의 부모 모시느라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순 없다고.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35살 아직 젊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기분이 가벼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을 때도 편안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혼, 정말 잘한 선택이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당뇨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병원에서 실명 위험도 있다고 했다고. 그리고 어머니 자신도 요즘 자꾸 어지럽고 손발이 저린다고.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느냐고. 수진 씨는 그 주말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계속 관리 안 하면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암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도 이미 시력이 많이 나빠진 상태라 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꽤 높아서 약을 드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고.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수진 씨는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두 분 다 혼자 생활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시니까. 그저 병원 정기적으로 모시고 가고 약 잘 챙겨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한 달에 2번씩 친정에 들러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쁠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부모님도 아직 건강하신 편이었고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시력이 나쁘셨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혈압이 있으셨지만 약을 잘 드시고 관리하시면 괜찮으셨습니다. 수진 씨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3시 수진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여동생이었습니다. 급박한 목소리로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지금 응급실이라고, 빨리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진 씨는 잠옷 차림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고속도로 텅 빈 차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수진 씨는 핸드폰을 꽉 쥐고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빌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한쪽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큰 문제는 없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수진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어머니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거의 못 쓰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하셨습니다. 수, 진아. 어머니가 간신히 수진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의사와 상담할 때 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환자는 앞으로 혼자 생활이 어렵다고, 최소 6개월은 집중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계속 필요할 거라고,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집에서 모시려면 요양보호사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요양보호사 비용은 월 200만 원 정도, 24시간 케어면 더 든다고. 수진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월급은 250만 원, 집세 5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카드값 30만 원, 남는 돈은 고작 120만 원. 2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하나. 게다가 아버지도 문제였습니다. 시력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라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봤는데 이제는 두 분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여동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애들 키우느라 도저히 엄마 아빠 못 모신다고, 미안하다고, 언니가 좀 알아서 해달라고, 자신은 진짜 안 된다고.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동생은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결국 수진 씨가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그날 밤 수진 씨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의료기기 소리들.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셔야 하나? 부모님을 내가 직접 모셔야 하나? 그런데 혼자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두 분을 동시에 케어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쓰자니 돈이 문제였고 요양병원을 보내자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싫어하실 게 뻔했으니까. 그때 문득 누군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전 남편. 2년 전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던 그 사람. 민수는 엄마를 결국 모셨을까? 수진 씨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 씨의 카톡 프로필을 들어갔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그대로였습니다. 강아지 사진. 마지막 접속 시간은 5분 전. 수진 씨는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2년 전 이혼 서류 제출하던 날이었습니다. 잘 살아. 너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연락할까? 아니야, 무슨 얼굴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부모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민수한테 다시 돌아가면 민수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건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절박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민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고. 답장은 3시간 후에 왔습니다. 짧게, 응, 잘 지낸다고. 수진 씨는 시간 되면 한번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고 수진 씨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후 이번 주 토요일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두 사람은 이혼 전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눈가에 피곤함이 조금 더 묻어 있었습니다. 둘 다 어색했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보자고 해서 좀 놀랐다고.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뇌졸중으로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한쪽 팔다리를 못 쓰시고 말씀도 잘 못하신다고. 의사가 앞으로 혼자 생활은 어렵다고 했다고. 그리고 아버지도 당뇨 때문에 눈이 거의 안 보이신다고. 두 분 다 이제 누군가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많이 힘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두 분을 동시에 돌보는 건 너무 벅차다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어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고.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심이라고. 지난 2년 동안 많이 생각해 봤다고. 헤어진 게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겠다며 지금 부모님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혼자서는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민수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같이 부모님 모시면서 살 수 있지 않냐고. 그럼 훨씬 나을 것 같다고. 민수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수진 씨는 그럼 장난으로 하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는 거 도와달라고 하려고 다시 만나자는 거냐고. 수진 씨는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서 같이 하자는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2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거면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었다고.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그랬다고, 지금은 달라졌다고, 성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부모님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고. 민수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라고. 지금 부모님 돌보는 게 힘드니까 자신한테 도움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면 뭐냐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아니냐고.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2년 전 자신의 엄마 모시는 거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내 인생이 있다고 시어머니 모시고 못 살겠다고 했으면서 그런데 지금 내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자신한테 다시 오는 거냐고. 수진 씨는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고 말하려 했지만 민수 씨는 막았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똑같다고. 지금도 너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내 부모님은 모셔야 하는데 너 혼자서는 힘드니까 나를 이용하려는 거라고. 수진 씨는 이용이라는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냐고. 미안하지만 2년 전에 내가 자신한테 한 짓 생각하면 지금 내 말이 전혀 진심으로 안 들린다고.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힘들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힘들었다고. 2년 전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자신은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다고.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를 거라고. 수진 씨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미안하다고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싶었다고.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어머니를 선택했다고. 수진 씨를 떠나보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지금도 같이 산다고. 힘들다고. 되게 힘들다고. 회사 다니면서 어머니 돌보는 거 진짜 쉽지 않다고. 요양보호사를 모셔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수진 씨는 그럼 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고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2년 전에 내 엄마 모시는 거 거부했다고. 그래서 나랑 이혼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내 부모님은 모셔달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수진 씨는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떻게 해야 자신을 용서해 주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수진 씨를 용서 안 한 게 아니라고. 이미 보냈다고. 2년 전에. 그때 우리는 끝났다고. 지금 자신이 수진 씨를 다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특히 부모님 모시는 거 도와달라고 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진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쾌차하시길 바란다고. 그리고 수진 씨도 힘내라고. 하지만 자신은 못 도와준다고. 우리도 다시 시작할 생각 없다고. 그럼 잘 지내라고. 민수 씨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수진 씨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깨달음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 씨는 더 이상 민수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부모님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 간병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구했지만 비용 때문에 하루 4시간만 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수진 씨가 직접 돌봤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병원에 들러 어머니 아침 식사 챙겨드리고 퇴근 후엔 다시 병원에 가서 저녁 식사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주말엔 아버지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어드리고 회사 일은 자연스럽게 뒷전이 됐습니다.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고 조퇴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상사는 수진 씨를 불러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사정은 이해하지만 회사 일도 중요하다고.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병원과 회사와 집을 오가며 천천히 무너져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심신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체중은 5kg 빠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고 손톱도 갈라졌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하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자신이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정말 안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가다간 나까지 쓰러지겠는데. 그때 어머니가 재활치료 중에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2번째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는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이번에는 후유증이 더 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다고. 혼자서 돌보시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수진 씨는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됐을까? 2년 전 자신은 너무 당당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중요해. 시어머니 모시고 못 살아. 그렇게 말하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부모가 아프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가 자신을 거절한 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시어머니 모시는 건 싫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모는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민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다음 날 수진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해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상사는 안타까워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작은 지방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서 2분을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일을 혼자 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약 드리고, 재활운동 도와드리고,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고,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제대로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수진 씨밖에 없었고 수진 씨는 부모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금씩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수, 진아, 네 엄마, 뭐 필요하세요? 고, 맙다.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이 모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2년 전에 민수한테 했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민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돌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걸 거부하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민수야.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부모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혼자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조금 움직이실 수 있게 됐고 말씀도 예전보다 나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시력을 거의 잃으셨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너 때문에 아빠가 사는구나.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수진 씨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는 있었습니다. 2년 전 민수에게 했던 일이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저 묵묵히 부모님을 돌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마트에서 우연히 민수를 만났습니다. 둘 다 놀랐습니다. 민수 씨는 장바구니에 반찬거리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계란, 두부, 시금치, 무, 고등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진 씨에게 여기는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지금 여기 산다고 부모님 모시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도 여기 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고향이 여기라서 어머니가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하셔서 이사 왔다고. 둘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부모님은 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신다고, 어머니는 재활 치료 중이시고 아버지는 그냥 그러시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는 수진 씨도 많이 힘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지만 할 수 있다고, 자신이 해야 하니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수진 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수진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안 변하면 안 됐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2년 전에 자신이 한 짓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지금 많이 힘들 거라고. 부모님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신도 안다고. 수진 씨는 이제 안다고, 진심으로 안다고, 민수가 2년 전에 왜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했는지 이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수진 씨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처음엔 원망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다고. 자기 일이 되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남의 일일 때는 쉽게 말하지만 막상 자기 일이 되면 그제야 알게 된다고.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자신도 그랬다고. 부모님이 아프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수 씨는 수진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은 간다고,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러겠다고, 수진 씨도 부모님께 안부 전하라고 말하고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은 민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년 전 자신은 이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만 소중하다고, 남의 부모는 모실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때 민수가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선택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수진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부모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아버지 좋아하시는 두부조림. 힘들었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다시 민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든 오지 않든 수진 씨는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을 돌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공백 제외 총 글자 수 약 23,500자, 10개 클립, 평균 약 2,350자씩.